This R speaking. 잠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싶은데, 세입자들 한때, 지금은 조금 덜해. 근데 뉴스만 틀기만 하면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. 한 설날쯤 이쪽저쪽 해가지고 한 달 정도, 그 전 정도에 보면은 TV나 틀면은 빌라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, 말 그대로 빌라를 1000채, 뭐 2000채, 3000채 그렇게 소지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빌라왕이 말 그대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뒤졌다는 거야. 뒤졌다고. 음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는 솔직하게 빌라왕도,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. 빌라왕도 피해자의 일종이며, 최종적인 잘못을 에 대한 책임 자체를 그 죽은 빌라왕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죽었다,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.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거는 빌라왕이고, 어떤 은행적으로 얘기하면 채무지. 채무.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채권이 있다고 보고, 말 그대로 채무자가 되는 건데, 그걸 잘 보고 있으면은 나는 그게 어떤 기분인 줄 알아. 나도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.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못 갚는 것과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뭐 보증금을 못 준다던가, 아니면 그냥 개인끼리 돈 거래를 하다가 못 빌렸다가 못 갚는다는 그런 느낌은 차원이 달라. 어떤 이 프레셔 같은 게, 은행 자체는 말 그대로 정 안 되면은 그냥 뭐 파산 절차나 뭐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, 사람이라는 거는 이게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런 거지. 그런 것 같아. 이게 뭐랄까, 이거는 사실 겪어본 사람만이 알 거야. 니들은 정말로 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의 마음을 아니? 정말 알아? 모를 거야. 특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게 더한데, 진짜 보증금 못 돌려줘서 잠을 못 잔다니까? 보증금을 다시 못 받아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못 돌려줘서 잠을 못 잔다고. 이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아. 나는 까놓고 얘기해서 100% 확신을 해.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고 확신을 한다고. 언제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문제가 발병했지, 어떤 도래했지? 별로 안 됐어. 생각해봐. 생각해보라고. 지난 작년만 해도 이런 문제가 있었나? 아니야. 갑자기 작년부터 미국발 금리가 쳐오르면서 이게 부담감을 가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정말로 극히 최근에도 불구하고, 정말로 세입자들아, 충분히 이해는 하지. 다들 너희 돈이고. 근데 뭐 이해해달라 뭐 이런 부분도 아니고,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뭐 남들이 이해를 해줄 분위기도 아닌데,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되고, 못 돌려주는 이슈가 되면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봐. 커다란 문제. 경제사범들이 그렇게까지 죽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, 그러면은 정말로 좋은 세입자만 있고 안 좋은 집주인은 없다고 보니? 아니야. 생각보다 집주인의 역할을 하다 보면
생각보다 많은 진짜 욕 나오게 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. 그거는 근데 말 그대로 현대 사회에서 현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주인의 숫자가 세입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적지. 말 그대로 세입자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거야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자들 프레임을 씌우든 아니면 집주인의 프레임을 씌우든 그냥 말 그대로 소수니까 받는 역차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.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네들도 그렇게까지 잘못 없다. 채권이 있다고 해서 돌려줘야 할 채권이 있다고 해서 채무자라고 해서 100%다 죽어야 되나? 말 그대로 채무자라고 하면은 저기 앞에 있는 돌덩이로 갖다 뗀석기처럼 구석기 시대처럼 말 그대로 돌로 찍어 죽일 수 있냐는 얘기야. 아니라고 봐. 근데 현대 사회에서 현대 지금 시점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좀 깨달았는데 나는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하지.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런 석학들 몇 명의 어떤 리더들 몇 명의 기업인들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?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쓰레기야 거의. 냄비 근성에 정말로 소위 말해서 다시 얘기할게 쓰레기라고.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이거를 깨달았으면 하는 소리야. 나는 그걸 알아. 100% 이해를 하고 있어. 그냥 알게 되었어. 이게 원래부터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좀 유형 자체가 선동이 되는 타입이 아니야 나는. 누가 그렇게 나한테 선동하려고 어떤 사상을 주입하려고 해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핸드폰 파시는 분들 있잖아. 그분들이 핸드폰 파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. 이건 핸드폰을 공짜로 줄 리가 없는데. 그러면서 그 시절에 그 중학생 말 그대로 13살 14살 되는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이거의 핸드폰 판매 어떤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이 그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 휴대폰 한 대를 팔면서 남겨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설파를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게 선동이 되지 않았어.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는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주장이 강했어. 말 그대로. 근데 어렸을 때는 좀 그걸 드러내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뿐이었고, 기본적으로 이거는 약간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운동 못하는 사람이 있지. 그 재능이잖아. 선천적으로 그건 어쩔 수 없어. 똑같은 사람이 그거는 당연한 거지.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다 유전자가 다르고,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키가 160으로 태어났어, 180으로 태어났어, 200으로 태어났어. 그 사람들이 160으로 태어난 사람이 열등해? 200으로 태어난 사람이 엄청난 우월인자야? 그건 아니잖아. 말 그대로 it is as it is. 그렇게 생겨 처먹은 거잖아. 그렇게 생겨 처먹었다는 건 그렇게 말 그대로 그렇게 생겨 처먹었다는 거거든. 응?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본인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. 근데 뭐 적 같은 것은 뭐 어쩌겠어요. 말 그대로 적 같다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던가. 불평해도 좋아. 차라리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자기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그 적 같은 부분을 그냥 적 같다고 말만 하다가 적같이 뒤지는 사람이 있어.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케이스지.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차이지. 어떤 사람들은 선동에 좀 덜 선동된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들은 선동에 유약한 체질이 있고, 보통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선동이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훨씬 더 유약한 부분을 보이긴 하지. 뭔 얘기가 다 이렇게 왔냐? 뭔 얘기가 다 이렇게 왔어? 여하튼 세입자랑 집주인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돌아오자면, 오늘의 핵심은 좀 이해해줘라 그거야. 집주인도 이걸 몰랐어. 집주인들도 이렇게까지 전세입자 구하기 어렵고, 이렇게까지 금리가 갑자기 가파르게 항상 상승하고, 그네들도 죽을 맛이지.
말 그대로 한 달에 500만 원 내던 거 월세 받아가지고 어떻게 충당하던 거 그걸 1000만 원씩 내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. 현대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은 거를 우리끼리 뭐 사회적 매트릭스든 어떤 사람이든 나는 그거는 뭐 오케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뭐 그런갑다 하는 거지. 근데 그 매트릭스 안에서 그 아래 것들 그 윗사람들이 매트릭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아랫사람들 서민들 나 같은 서민들 뭐 또 당신 같은 서민들 안에서 존나게 싸우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하늘에서 누가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어. 좀 그거는 좀 자제하자. 알겠지?